예, 안녕하세요. 박병옥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프란다스에게 주인공 네로가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짐이란 그림입니다. 루벤스는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인데요. 주로 성서나 신화 등의 인물을 위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루벤스의 베들레헴의 유학살이란 그림입니다. 2002년 소더비 경매에서 우리 돈으로 1,000억이 넘는 금액에 낙찰된 아주 비싼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성서의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소재로 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헤로데가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왕위에 불안감을 느껴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학살한 사건이 이 그림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루벤스의 말년에 속하는 작품인데요. 루벤스 특유의 복잡한 원근 처리, 동적이고 육감적인 표현 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루벤스는 든든한 후원자가 많아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요. 루벤스가 유명해지자 수많은 왕과 귀족들이 그림을 의뢰하게 됩니다. 루벤스는 밀려드는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주문이 들어오면 먼저 대략적인 작은 그림을 대충 그리고 이를 조수들이 주문받은 크기에 맞춰서 정교하게 다시 그렸습니다. 조수들도 인물을 그리는 조수가 따로 있었고 나무만 그리는 조수, 그리고 건물만 그리는 조수 등으로 전문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현대의 애니메이션 제작 방법과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수들이 그림을 거의 완성을 하면 루벤스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마지막으로 완성을 하고 사인을 하면 완성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이렇게 완성한 그림의 저작자는 그럼 누구일까요? 이런 경우 아이디어를 착상한 사람이 저작자가 됩니다. 저작권법에 있어서 원칙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해서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만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표현을 구체화한 사람이 아니고 아이디어를 발상한 사람이 저작자가 되어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본 루벤스의 경우처럼 조수를 두고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경우에 아이디어를 착상하고 구체화한 사람인 루벤스가 바로 저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허 발명의 경우는 어떨까요? 발명을 하는 방식을 보면 발명의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착상한 사람,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구체화한 사람, 실제로 구현한 사람, 실제 구현을 위해서 실험이나 데이터 정리와 같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 사람, 그리고 발명을 위해 자금이나 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람, 발명을 하는 연구원을 관리나 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누가 발명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러한 사람들의 협업으로 하나의 발명이 완성된 경우 이 사람 모두가 발명자일까요?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발명자일까요? 우리나라의 2012년 대법원 판결에 해답이 있습니다. 판결에 의하면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 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 위탁하였을 뿐인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명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발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 부가, 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해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조언, 지도를 통해 발명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발명이라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만이 발명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실질적인 기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해질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조적인 사람이나 지시에 의해 실행만 한 사람, 자금이나 설비 등의 제공만 한 사람, 막연한 기술적 과제만을 제시한 사람은 발명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특허 출원을 할 때 발명자를 누락하거나 발명자가 아닌 사람을 발명자로 기재하는 경우에 문제는 없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어떠한 제재를 한다거나 이를 큰 문제로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명자의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할 때 다툼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보상금의 문제 말고는 실무적으로 발명자의 기재가 추후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대표이사나 연구소장 또는 발명을 한 연구원의 상사 내지 팀장 등을 발명자로 같이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진정한 발명자의 기재가 잘못되면 특허가 등록되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특허청의 심사 과정에서는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문제없이 특허 등록이 되어도 나중에 발명자 기재 문제 때문에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무효화하고자 할 때나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소송을 당한 사람이 해당 특허권의 출원 과정에서 진정한 발명자가 누락되었다거나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 발명자로 기재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특허권은 등록이 되었어도 실제로 특허권을 행사해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침해 금지를 인정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를 특허권의 행사가 불능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특허 출원을 할 때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만이 진정한 발명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허 출원을 할 때 발명자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나중에 허울뿐인 특허권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발명을 해서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진정한 발명자만 기재해야 하고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사람을 같이 기재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로 인해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발명자를 결정할 때 앞서 말씀드린 기준을 잘 생각하셔서 어렵게 확보한 특허권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당한 발명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고 이를 통해 발명자들의 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발전과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